나이가 들수록 살이 정말 안 빠진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맞습니다. 팩트거든요. 이게 건강하시면 사실 뭐든 할 수가 있어요. 날씬하신 분들도 다 고민하는 살들이 있으세요. 특히나 팔뚝살, 이런 러브핸들, 이게 이렇게 앉아서 잡히는 지방들은 피하지방이거든요. 피하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잘 안 없어져요.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가 나이 들수록 살이 점점 안 빠진다고 해가지고 좀 살 빠지는 체질로, 그리고 안 빠지는 살을 좀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 지금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들수록은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30대 한 초중반부터 쌓이더라고요. 지방이나. 피디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예전보단 살이 잘 안 빠진다? 네, 특히 뱃살이. 그렇죠. 특히나 또 남성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살이 정말 안 빠진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맞습니다. 팩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20, 30대 초반까지도 운동을 하거나 조금만 평소보다 적게 먹으면 충분히 체중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했을 때 몸매를 잡는 것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넘어간다던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라든지 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호르몬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성분의 구조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먹던 양을 그대로 먹는다든지 예전만큼의 운동을 해서는 체중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거 알긴 알지만 저희 실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살 빼려고 그러면 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이를 통해서 살을 빼게 됩니다. 그 실제로 맞는 얘기인 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라면 하나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을 충분히 많이 드신다든지 정말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 한 잔을 마시면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칼로리가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뺀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다 보니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의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식이 조절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식이 조절을 하다 보면 체중도 줄고 몸매도 예뻐지고 슬렌더해지지만 근육량이 점점 주는 상태로 나이를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 20대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조금 적게 먹고 하면 체중이 금방 빠졌다고 하면 30대가 됐을 때는 이미 근육량이 많이 줄어져 있고 내 몸이 그렇게 조금 먹는 거나 절제하는 거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량을 조금만 늘린다던가 운동량을 조금만 줄인다던가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살을 저장하려고만 하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은 점점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점점 더 내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고, 이게 반복되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마른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마른 비만일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원장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지만 충분히 너무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저한테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365일 안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20살 이후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없을 때, 시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집중해야 되는 어떤 상황일 때를 제외하면 항상 체중계라든지 뭐 거울로 보는 눈바디라든지 인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운동할 시간이 모자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음식량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살을 빼고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계속 선택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오다 보니까 출산을 2번 정도 겪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굶어도,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도 살이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점점 더 오히려 조금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운동을 해도 기운이 빠지는, 그러니까 유산소를 해서 뱃살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산소를 하면 나는 피로도가 올라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안 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수술하는 자세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해서 무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들어갔을 때 다칠 확률도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사실 예전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체중 변화가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잘 찌고 그리고 어렵게 빠지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조절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굶어서 빼는 거, 적게 먹어서 빼는 거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는 나한테 내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만 가지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체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지금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근육량을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은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하셨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뭐 식단, 유산소, 근력 이 세 가지 정도만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현재 내 몸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령대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탄지 지켜가면서 식이를 하고 거기에 유산소를 병행하면 체중 조절이 정말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소를 하더라도 근육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요새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지만 근테크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30대, 40대가 만들 수 있는 근육량과 20대가 만들 수 있는 근육량은 정말 다르고 30대, 40대가 이만큼에서 근육을 1kg를 늘릴 수 있다 그러면 20대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해도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에는 정말 근육량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살을 쫙 빼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빼더라도 빼고 난 상태에서부터는 근육을 늘려서 내 몸에 근육을 많이 있는 상태로 나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무조건 1번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모든 연령에서 마찬가지예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 이게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급하게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질환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이 많이 찔 때 건강하게 찌는 살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단당류, 단 거가 제일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정제된 음식, 그리고 당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강도 해치면서 살도 찌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이런 음식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물, 삭센다라든가 위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게 식욕의 양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식욕의 질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라든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의지로는 식이가 좀 어렵다라고 하실 때 위고비라든가 삭센다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운동을 병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웨이트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이게 건강하시면 사실 뭐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다치지 않게 운동하고, 식이도 좀 우선 체중 조절하는 게 먼저다라고 싶을 때는 근육 손실을 약간 감안을 하더라도 우선 체중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연령 같은 경우에는 또 근육을 키우기가 비교적 손쉽기 때문에 체중 먼저 줄이고 근육을 늘린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한데,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막 관절이 아프고 내가 먹는 약도 많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식이도 어렵고 운동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찾아서 드시되, 예를 들어서 체중이 무거운 상태에서 내 무릎이나 발목에 체중을 많이 실는 건 다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좀 분산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게 그나마 관절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체중을 무게로 활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서 내 다리를 들어준다든지, 그리고 내 팔을 바른 자세에서 들고 내리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을 활용을 해서 근육이 계속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드셔도
양질의 음식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입에 단 음식들만 드시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고비라든가 삭센다라든가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복부, 특히나 내장 지방이 아닌 피하 지방이 여성분들은 또 많이 잡히시거든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피하 지방을 줄이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부에 너무 지방이 모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앉아서 잡히는 지방들은 피하 지방이거든요. 내장 지방은 식이라든가 유산소를 통해서만 보통은 없어지지만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잘 안 없어져요. 운동을 해도 생각보다 빨리 줄지 않고,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지방 흡입이라든지 아니면 냉동 지방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흡입은 아무래도 고령이나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후에 피가 난다든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 지방 분해라든지 이런 FDA의 승인을 받은 여러 가지 지방 분해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약간 부피를 줄여놓고 조금 더 가벼워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시기를 하시면은 이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셀룰라이트라든지 절대 안 없어지는 지방들을 어떻게 없앨지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날씬하신 분들도 다 고민하는 살들이 있으세요. 뭐 특히나 팔뚝살, 이런 러브핸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운동을 하고 꽤나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살이 안 빠져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내가 그 부분에 지방의 축적이 잘 되는 체질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속옷을 잘못 입어서 또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대사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꽉 끼는 속옷이라든지 브래지어를 잘못 착용해서 브래지어 위로 살이 막 올라온다든지 등살이 불룩해진다든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냉동 지방 분해라든가 지방 흡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분해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소적으로 적용을 해서 부피를 줄이는 시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얼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피부의 처짐, 피부의 상태가 안 좋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굴에다가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바디용으로 전환돼서 나온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울세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디에 적용을 할 때 어떤 깊이로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얕은 층을 타겟팅을 해서 피부의 튼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피부 흉터같이 늘어나 있는데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들도 바디에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출산하시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뭐 체중을 20kg나 30kg 정도 빼고 나서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시술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심하신 경우들, 이거는 정말 어떤 경우냐면 가죽만 남아있는 경우들이에요. 내가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많이 날씬해졌고 체중도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체중이 빠지고 난 자리가 탄력을 되찾지 못해서 정말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뛰면 배 거죽이 같이 뛰어지고 내가 뛰면 팔살이 같이 덜렁덜렁거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실 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수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무섭거나 흉터가 굉장히 무섭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수술을 잘한다는 전제 하에서지만 우리가 보면 옷을 입고 다닐 때 옷의 봉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팔에 여기 이렇게 있는 봉제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봉제선 위치에 가려지는 부위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늘어졌다고 하면 제일 안 보이는 봉제선 위치를 따라서 잘라서 그걸 날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배가 많이 처져서 출렁출렁 거린다고 하실 때는 그 뱃살을 속옷 밑으로 숨겨지는 위치에 가장 안정적으로 혈류가 잘 제공되는 그런 위치로 이왕이면 허리도 날씬하게 싹 잡아당겨서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는데,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내 피부를 이렇게 잡히는 걸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우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기능을 거의 다 잃어버린 조직이고 어쩔 땐 이렇게 만져서 꼬집어도 통증이 안 느껴질 정도로 정말 기능을 잃어버린 늘어진 피부 조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해지고 실루엣도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뛸 때 앞에서 이렇게 흔들거린다던가 팔에서 흔들거렸을 때는 상당히 많이 관절에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나면은 운동의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뱃살 말고도 여자분들은 또 고민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 또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나요? 수술하고 시술이 특히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수술과 시술에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유방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예쁘게 다이어트도 다 했는데 우리가 소매 없는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불룩하면 날씬해 보이지도 않고 좀 뚱뚱해 보이고, 마찬가지로 팔뚝살, 팔뚝 뒷살, 등살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날씬한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 신경 쓰는 부위신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흡입이나 냉동 지방 분해인 쿨스컬프팅 이런 것들, 그리고 허가받은 지방 분해 주사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방, 팔뚝살, 뒤에 옆구리살, 그리고 또 러브핸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셀룰라이트 같이 좀 울퉁불퉁거리는 이런 좀 피부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셀룰라이트라든가 그 피부의 튼살이라든가 이게 더군다나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력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부분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량을 좀 줄일 수 있게 유산소를 하고, 그리고 근육의 탄력을 올려줘서 좀 더 피부 자체가 갖는 탄력도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근막 마사지나 엔더몰로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얼굴에다가는 보습도 많이 하시고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바디는 그거보다는 항상 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나 그리고 어떤 컨투어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우리 얼굴에다 해주시는 것만큼 바디의 보습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시면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굴에 있어서는 그래도 요새 친구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병원도 좀 편하게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바디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고민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적인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체형의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얼굴도 변하지만 체형도 많이 변하게 되고, 또 출산 수유를 통해서 또 몸매가 변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몸매가 많이 변하면서 이게 좋아질까? 난 이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하면서 점점 우울해지시는 분들을 종종 병원에서 뵙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효과적으로 그동안 가져왔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몸매 관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 방법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지영 원장이었습니다.